오늘은 특별히 세금 절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3세 직장인이셨고요. 성수동 성수 2지구 재개발 물건 투자 후 절세와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절세 전략을 기대하셨던 투자자분,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성수 2지구 재개발 물건 투자 후에 절세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바로 살펴주실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자산 투자에 대한 사례들 중에 세금에 대한 사례를 좀 하나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서울 거주 53세 직장인이신데, 여기 성수동, 여기 아주 유망한 지역이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금 문제, 그래서 양도 차익에 따른 절세 전략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익은 많이 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은 확실히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익에 따른 절세, 이 세금이 과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이제 큰 사례로 남아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 특히 재개발 관련된 이 절세 사례를 제가 한 3가지 사례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제일 먼저 이제 투자하신 분 중에 하나가 상가 건물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이 무허가 주택으로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양도소득세, 이제 과세를 한번 매도를 하고 나니까 3억 원 정도를 실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절세를 2억 원,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를 절세를 좀 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 케이스가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자, 이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무허가 주택을 주택으로 해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바로 유권 해석을 받기 때문에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1억 원을 과세를 더 냈느냐 덜 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 절세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자, 동일한 이제 상가주택인데요. 자, 상가주택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같은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혼용되어 있는, 요즘은 이제 근생 건물이라는 용어도 씁니다만, 이 상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실제 매도를 하고 나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2.5억 원 정도로 아주 금액을 좀 많이 대폭 좀 줄이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실제 그럼 양도세를 1억 5천만 원 정도를 절세하셨어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그 해당 법이 조금은 바뀌어졌습니다만,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같은 건물 내에서도요, 주택으로 따지는 주택 면적하고 이 근생, 상가로 따지는 상가 면적을 어떤 거로 가느냐,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이거를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 면적을 상가 면적보다 조금 더 크게 전체 건물상으로 크게 가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1주택으로 비과세, 여기에 실제 거주까지 하시다 보니까 비과세로 1.5억을 더 절세하신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최근에 이제 상가주택이나 통건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례 꼭 한번 좀 적용하셔서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이에요. 재개발이니까 노후주택 당연합니다만 양도소득세가 한 2억 원 정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억 원. 자, 이분도 거의 한 50% 정도를 좀 할인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자, 양도소득세 1억 원 하면 이거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 특히 재개발로 들어갈 때는요, 이게 취득원가라고 하는 처음 산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산 가격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원 취득을 한 그 가격을 따질 수가 없을 때, 그때 바로 이 환산 취득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취득원가와 내가 판 가격하면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이 양도차익을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바로 여기서 이분이 절세를 했다는 사례인데, 자, 이 내용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면, 자, 우리가 부동산에서 내는 세금이요, 일반 우리가 장사를 하고 매출을 일으켜서 하는 이 소득세나 이런 법인세 이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은 일단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또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받으면 임대소득세, 거기에 증여하면 증여세, 돌아가시면 자녀들한테 상속세,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임대소득세 아니면 증여세. 그러면 하나, 둘, 셋, 요게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나 재산세는 절세하고 싶다고 해서 절세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상속세도 절세하고 싶다고 절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포커스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거기에 증여세까지를 좀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에 절세 전략이 숨어 있다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상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능하면 요즘은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 업, 다운 부동산 계약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셨다가는요, 이거 법으로 단순하게 이 법의 불법 이 범칙금 내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매도와 매수 기간, 우리가 보통 재산세 과세 기준을 적용되는 딱 기준이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0일과 6월 2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매도할 때 내는 우리가 재산세 기준이라는 게 항상 세금은 재산세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세금을 내가 5월 30일 날 매도를 했다. 그럼 이거 재산세 누가 내느냐면 5월 30일 날 등기돼 있는 분이 내셔야 돼요. 그러면 6월 달에 매수하시는 6월 달 넘어서 매수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요때 재산세가 책정이 되니까 이때 6월 1일 이후에 사시는 새로 취득하시는 분은 이 해당 지금 현재 20년이라 그러면 2020년에는 재산세 안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재산세 당연히 세금 안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매도. 자, 항상 매도를 하면 양도 차익만 생각을 하시고 양도 소득세 생각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다 보면 양도 소득이 생기는 게 있고 어떤 건 손해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손해나는 게 아니라 이익나고 이익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두 개를 물건을 갖고 있을 때 하나 팔고 하나 또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익이 나고 하나 손해봤다. 그럴 때에는 이거는 반드시 1년에 두 개를 같이 팔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두 개가 양도소득이 생기는 이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거 가능하면 1년에 같이 팔지 마시고요.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아야지 이런 합산 신고가 돼 있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조금이라도 덜 낸다라는 거. 요즘 꼭 또 요것도 이해하시라는 거고요. 가능하면 사전 증여. 우리가 요즘은 최근에 많이 이제 증여들을 하시는데 저도 이거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사전 증여 10년 이상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하시고 나서 5년 이내에 다시 그 증여받으신 분이 팔거나 그러면 아까 말했던 취득원가가 원 증여하신 분의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꼭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재산, 특히나 부동산의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 상업용, 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이게 매년 7월 말 정도 되면 세법 개정안이 새로 나오거든요. 자, 이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좋으니까 이거 반드시 한 번씩 들어가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어떤 게 조금이라도 변경됐는지 알아보시라는 얘기 꼭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가능하면 양도세와 종부세의 세금, 절세 전략하는 방법을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거의 매도한 타임 한 6개월 남겨놓고 세금 줄여볼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 1년 이전부터 준비를 하라는 얘기 드리고요. 가능하면 부동산 제가 암만 뭐 투자 잘하라, 순환하라, 뭐 이 자산관리 잘하라 하더라도요. 가장 원칙은 보유하는 게 대세가 아니라 순환을 하셔서 유동성의 흐름을 만드는 이거 부분으로 가고요. 절세 마인드 꼭 필요하고요. 포트폴리오 투자 그러면서도 세금 정책 숙지하신다 보면 지금 암만 뭐 세금 폭탄이다 해서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하시고요.